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네, 이미 지식인이 되어버린 여러분들을 위한 알고 있는 지식을 복습하는 예, 방송이 그렇죠. 되어버린 언더스탠딩을 보시는 분들은 주로 대부분 다 아는데 그러니까 잘하나 못하나 한번 지켜보자. 네. 조금이라도 틀리거나 애매하면 바로 지적하려고. 채팅창에서 아주 난리가 납니다. 네. 그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왜 여기 모여 계시는지 정말 저는 감시하려고. 감시하려고 어디, 보시는 분들이 어디 많아요. 너희들 잘 알고 있는지 감시하려고 네, 세상 이상한 보시는 채널입니다. 시청자들을 위한 참 묘한 방송이죠. 언더스탠딩. 예, 오늘도 불안하고 아슬아슬한 마음을 담아서 네. 어떤 새로운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뭡니까? 흥국생명. 지금 흥국생명이 영구체라는 걸 발행했는데 신종자본증권이라고도 부르더군요. 그렇게 부르더군요. 예. 근데 그걸 했는데 뭐 원래는 길게 했는데 일반적으로 5년마다 차환 발행을 한다. 갚고 다른 걸 다시 새로 발행해서 갚아주는 게 일반적인 관행인데 5년마다 이번에 갚질 않았다. 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죠? 대개는 한 이 정도로 갑자기 알고 물어봐서 있는, 그렇잖아요. 네. 갑자기. 그래서 이게 지금 채권 시장이 난리가 났다. 도대체 뭔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알아야 또 누구에게 손가락질할지 우리는 또 네. 방향을 정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어설프게 설명하시는데 이 내용이 맞긴 맞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뭐 설마 뭐 모르겠습니까? 네. 자, 코리아 모니터의 김수환 편집장으로부터 예. 김수환 편집장님은 얼마나 설명을 잘 하시는지 우리가 또 테스트 해보면 잘 알고 계시는지 저희가 한번 그럼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예.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리아 모니터의 김수환 편집장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 거부 사건. 네, 네.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있어 네. 보이는데. 뭐가 하여튼 복잡하죠? 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채권을 발행을 하잖아요. 예. 그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면 그 채권에 그 옵션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콜옵션 또는 풋옵션 하는 게 붙어 있죠. 콜옵션은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채권 투자자한테 예. 채권 내놔라. 그냥 내가 조기에 만기 전에 돈을 갚겠다. 그냥 예.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죠. 예. 이제 중도 상환권이라고 하는 거고. 예. 풋옵션은 투자자들이 가지는 권리죠. 중도 상환 요구권. 그렇죠. 갚아라. 만기 전에 야 내 채권 갚아라. 갚아레이. 예. 이제 투자자들은 이거 만기까지 기다렸다가는 이 채권을 회수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예. 풋옵션을 행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채권에 풋옵션이 붙어 있다면. 네. 그다음에 이제 회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콜옵션을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채권을 발행하면 그게 부채가 되니까 좀 부채를 빨리 들어버리고 싶다든지 회사에 좀 자금의 여유가 생겼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콜옵션을 행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흥국생명이 2017년도에 발행을 한 것은 영구채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신종자본증권이라 이제 자본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채권은 기본적으로 부채인데 흥국생명이 발행한 이 영구채는 회계적으로 자본으로 분류를 해줍니다. 이 왜 자본으로 분류를 해주냐면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만기 30년짜리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만기가 길어서 만기가 30년 이나 되니까 이 채권을 자본으로 분류해 주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만기가 되면 예를 들어서 30년 만기가 되면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발행회사인 흥국생명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흥국생명은
계속 30년 만기 때마다 그냥 나 이자만 앞으로 계속 낼 테니까 네. 원금 만기 연장하자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번만 연장시켜 버리면 150년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채권 같으면 이것은 사실 원금 상환에 대한 의무 자체가 예. 발행회사인 흥국생명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으니까 원금 상환이 그냥 요것은 영구채 영구적으로 원금을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구적으로 원금을 상환할 그런 의무가 없는 채권으로 보자. 그래서 예. 자본으로 본다. 자본이 그래서 자본이 내 돈을 자본이라고 내 돈. 그렇죠. 뭐 우리 주식이죠. 주식 보통주 발행한 거라든지 주주로부터 뭐. 받은 돈이면 네. 달라고 해도 안 줘도 되니까. 그렇죠. 계속 갖고 있어도 되니까 사실상 내 내 돈. 돈이다. 꼬아온 돈이지만 상환의 만기가 의무라는 게 없다면 없죠. 그건 내 돈이지. 내 돈이지. 그렇죠. 주식에는 상환의 의무가 없으니까. 제 친구들이 그렇게 저한테 빌려가서 자기들의 자본이 된 돈이 많습니다. 마치 자기들 돈인 것처럼 이진우 돈을 안 줘도 내 된다. 머릿속에 그건 채권인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게 자본입니다. 이프로 끝나고 한 1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서로 의견이 달라. 나는 채권이라고 주장하고 그들은 자본으로 자본이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회계적으로 이제 자본으로 분류를 하고 신종자본증권 그러나 네. 또 만기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편하게 그냥 영구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영구채이면서 이론적으로는 영구채지만 사실은 발행회사가 상환을 합니다. 어떨 때 상환하냐면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영구채는 보통 이제 발행 이후에 한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발행 이후에 5년 정도 지나면 네. 발행회사가 콜옵션을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흥국생명이 예. 2017년도 발행분 같으면 5년을 더하면 2020년이죠. 예. 22년이죠. 예. 그러니까 2022년 11월 달에 콜옵션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중도에 상환하겠다 하면서 투자자들한테서 채권을 회수를 하고 돈 갚는 이렇게, 거죠. 돈 돈을 갚겠다. 이렇게 갚는 그런 권리가 있죠. 근데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옵션은 발행회사의 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흥국생명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죠. 근데 친구가 예. 빌려간 돈이랑 같아요. 그렇죠. 그들이 갚고 네. 싶으면 갚는 거고 갚기 싫으면 안 갚더라고. 그렇지. 그런데 지금 이 채권 시장이 자본 시장이 난리가 난 게 흥국생명이 올해 22년 11월 달이 콜옵션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콜옵션을 행사 안 하기로 했다고 공시를 한 겁니다. 11월 1일 날. 예.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거 뭐냐 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회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리인데 네. 아니 회사가 자기 권리를 나 안 하겠다고 중도 상환 안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게 왜 회사 마음대로 하는 건데 이게 왜 문제냐 이런 이제 의문이 좀 생길 수가 있고 예. 그러면 한 13년 전에 예. 우리은행이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네. 우리은행이 그때도 후순위채라는 걸 발행을 했습니다. 네. 후순위채를. 근데 5년 뒤에 콜옵션 행사할 시점에 콜옵션을 행사를 안 했다가 굉장히 난리가 또 난 적이 있어요. 이 흥국생명하고 마찬가지로 예. 그 외화 채권을 발행한 겁니다. 흥국은 외화 연구채, 또 우리은행은 외화 후순위채를 발행했는데 네. 그때 우리은행 사건하고 지금 흥국 그 생명 사건하고 뭐 같은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뭐냐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점은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해놓고 콜옵션이 있다고 해놓고 네네네. 그러면 콜옵션을 행사하겠지 인간적으로 라고 기대했는데 기대했는데 안 했다. 안 한 거죠. 야 법적으로 우리가 꼭 그렇게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라고 아니죠. 하면서 안 갚아서 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예. 공통점이 있네요.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구채가 됐건 아니면 뭐 후순위채가 됐건 뭐 후순위채도 자본으로 분류를 하죠. 예. 그러니까 후순위채를 자본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그 상환의 그 순위가 엄청나게 늦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모든 예를 들어서 뭐 회사가 뭐 파산이나 청산을 한다고 하면 모든 다른 채권자들이 다 자기 채권을 회수하고 나서 예. 그래도 남은 게 있으면 후순위 채권자들한테도 좀 나눠주기 때문에 보통 회사 청산하면요 후순위 채권자들은 갖고 갈 게 없습니다. 대부분은.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주주들, 보통 주주들하고 거의 비슷한 지위예요. 보통 주보다는 이것도 채권이니까 앞서지만 예. 후순위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보통 주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자본으로 분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순위채가 됐건 영구채가 됐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발행 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중도에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지금 영구채도 그렇고 후순위채도 그렇고 콜옵션을 행사하는 그 시점에 발행회사가 중도에 상환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어떤 관행이나 관례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네. 뭐 그게 왜 그런지 그러면 안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이게 뭐 콜옵션 행사할 때 콜옵션을 안 해서 중도에 상환을 안 한다. 그러면 그게 뭐 법적으로 디폴트냐?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데 그냥 지금까지 뭐 외국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도 이 연구체 같은 걸 발행을 하면 최초의 그 콜옵션 그 행사 이래 그냥 상환을 해버리는 것을 그냥 관행처럼 관행으로 생각한다. 관행처럼 관례처럼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거의 불문율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심한 편이고 뭐 이렇게 자본시장의 역사가 좀 오래된 외국 같은 경우는 예. 뭐 들어 이렇게 그 회사의 자금 상황에 따라서 발행회사가 뭐 안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경우도 좋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도 시장에서는 왜 상환을 안 할까? 쟤들 돈이 없구나 해서 뭐 크레딧이 떨어진다든지 뭐 금융회사들이 거래 관계를 또 단절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그게 굉장히 그 심해요. 콜옵션 심하다는 건 엄격하게 그래도 예, 제때 그렇죠. 거의 제가 기억하는 한은 금융회사가 콜옵션을 국내 시장이건 외화 시장이건 그 콜옵션을 행사해야 될 때 행사 안 한 케이스가 아까 말씀드린 2009년도에 우리은행하고 이번에 흥국생명하고 기업으로 따지면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옛날에 그 현대상선이 그 연구체 발행했다가 연구체 상환을 한번 예. 그 딜레이를 시킨 그 사례가 있는 것 같고 몇 건 기억나는 사례 자체가 몇 건 없어요. 근데 편집장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흥국생명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 연구체들이 스텝업 조건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5년이 지나면 갑자기 금리가 막 높아져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5년에 금리가 높아지기 전에 높아질 때 맞춰서 새로 채권을 발행해서 원래 건 갚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관행이었는데 이번에 흥국생명이 딱 보니까 스텝업 조건이 있어서 금리가 높아져요. 금리가 높아지네? 하면 벌써 갚아야겠네? 갚아야 되겠네? 생각하면 갚으려고 하니까 채권을 발행하니까 채권 발행하기 더 비싸. 그 8%나 내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차라리 금리를 높여주고 빨자. 그렇게 선택한 거 아닙니까? 흥국생명은. 제가 맞아요. 요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네. 세금 낼 일이 생겼습니다. 예. 나 이런 얘기하면 난 또 한번 다시는 공직에 못 가는데 네. 말씀을 드릴게요.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금 낼 일이 생겼어요. 네. 근데 통장 잔고가 좀 모자라요. 음흠. 그 모자라 조금 큰 세금이라. 아이씨. 그런데 도대체 세금 안 내면 가산세 연체료가 얼마야 봤더니 네. 계산해 보니까 6% 정도인 거예요. 예. 어라? 내가 빌려서 내면 내 신용 많이 해서 신용 대출 받으면 이게 금리가 이거보다 높네? 연체 중입니다 요즘. 차라리 연체하자. 차라리 6%를 빌려서 이걸 갚으면 손해인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 지금 네.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거 합리적인 하고 선택한 거 아니냐? 거의 흥국생명이. 똑같은데 좀 전에 그 안프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콜옵션을 행사해야 될 때 행사하지 않으면 그 금리가 이렇게 뜁니다. 예. 이게 스텝업이라고 하는데 이 예. 스텝업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스텝업 했다가 네. 2년 뒤에 또 2차 스텝업이 일어나고 또 뭐 3년 뒤에 3차 스텝업이 일어나고 여러 번의 이제 스텝업이 있거든요. 네. 뭐 뒤에 거는 제쳐놓고 예. 최초의 스텝업을 좀 많이 합니다. 예를 예. 들어서 5%에 발행했는데 스텝업을 할 때 한 7% 간단 말이죠. 그러면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금리가 한 2%포인트 정도 뛰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갚는 겁니다. 그 금리가 팍 뛰어버리니까 예. 어지간하면 그냥 갚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컬옵션 일에는 갚는 거다. 예.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금리 네. 스텝업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그때 갚다 보니까 그냥 스텝업 콜옵션은 그냥 행사해서 갚는 거다. 예. 이런 게 이제 거의 불문율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래서 흥국생명이 원래는 올 9월 달에 그러니까 이게 17년도에 5억 불을 발행을 한 겁니다. 예. 17년도에 5억 불, 그 당시에 한 5천억 원대, 그 당시에 환율로는 한 5천억 원대의 그 연구체를 발행을 했는데 11월 달에 이제 그 콜옵션이 다가오니까 당연히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준비를 한 거죠. 나름대로는 9월 달부터 이 연구체를 또 발행해가지고 앞에 발행했던 연구체의 그 콜옵션을 행사를 하려고 준비를 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뭐 회사가 돈이 있어도 자금이 있어도 연구체를 새로 발행해서 마련한 돈으로 앞에 연구체를 상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그 RBC라고 그래서 네. 그 지급 여력 비율이라고 하죠. 이 지급 여력 비율이 금융 당국에서 권고하는 게 150%거든요. 예. 근데 이 지급 여력 비율은 회사에 이렇게 자본이 떨어지게 되면 자본이 감소하게 되면 지급 여력 비율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그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 채권에서 손실이 나게 됩니다. 채권에서 평가 손실이 나게 되면 예. 그 채권 평가 손실 때문에 보험사의 자본이 떨어지게 되고 당연히 RBC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자 그림을 이렇게 한번 네. 이렇게 잠깐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뭐 RBC 비율인데 RBC 비율이 이제 쭉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는 추세고 이게 저건 생보사죠. 전체 생보사의 예, RBC. 전체 생보사고 이 빨간 거는 그 선보사의 이제 RBC 비율인데 이게 네. 떨어지고 있죠. 예. 아하. 자, 근데 이게 지금 보험업계 전체의 녹색선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흥국생명은 보험업계 전체의 평균보다도 RBC가 되게 낮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번 그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157%밖에 안 됩니다. 금융당국이 이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150%인데 거의 간당간당 그거를 살짝 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그 RBC 비율 자체가 여타 금융사 보험사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에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흥국생명이 자기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돈으로 연구체를 상환을 한다 그러면 연구체는 자본에 들어가 있죠. 예. 자본에 들어가 있는 줄어드네. 연구체를 상환해 버리면 어. 똑같이 거기 그 금액만큼 자본이 떨어지게 되죠. 예. 그러니까 새로 연구체를 발행을 하게 되면 새로 연구체를 발행을 해서 자본을 이렇게 늘리고 예. 그 발행 대금으로 기존의 연구체를 상환을 해줘야지 예. 최소한 그 RBC 비율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벌써 11월이잖아요. 예. 지금 11월 달 같으면 그동안에 금리는 계속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 화면에서 봤던 이 RBC 비율이라는 게 6월 말 기준인데 예. 그 이후에 흥국생명의 RBC 비율은 더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올라갔을 가능성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50% 언더로 가 있을 가능성이 지금 높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설령 가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으로 콜옵션을 행사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콜옵션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새로 연구체를 발행해야 되는데 예. 흥국생명에 따르면 관계자에 따르면 7% 8% 금리를 제시를 하고 태핑을 하는데 그 외화 채권 시장에서 없는 거야. 네, 이 태핑 단계에서 아예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금리를 해야 되나 보니까 최소한 10%는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11%나 12%대 정도의 금리를 제시해야지 예. 그나마 사겠다는 수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콜을 포기하고 스텝업으로 갔을 때 스텝업 적용 금리는 얼마냐? 한 7%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싸네요. 그게 더 6.8%. 싸네요. 그러니까 콜을 포기를 하고 그냥 스텝업을 적용받으면 뭐 6.8, 뭐 6.9, 많아봐야 7 정도인데 이거를 콜을 행사를 해가지고 중도 상환을 하자니 한 11%는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금리 차가 4%포인트 이상 나가지 않습니까? 예. 의도적인 그러니까 연체네. 그러니까 네, 이게 손해가 막심한 거죠. 카드론 이자가 비싸더라니까 세금 연체 이자보다 그래, 의도적이네. 연체하는 게 의도적이야.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리적인 건지 보면 의도적인 건지.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네. 합리적인 그 선택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콜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예. 안 해도 6개월마다 계속 콜 시점이 계속 돌아온단 오니까. 말이죠. 예. 보통 이제 이자 지급일을 이제 계속 그 콜 시점으로 정해 놓는데 하여튼 앞으로 계속해서 6개월마다 콜 시점이 돌아오니까 예. 좀 시장 마켓 상황을 좀 보고 아. 금리가 좀 떨어진다든지 했는 그런 시점에 좀 차환용 그 연구체를 발행을 해서 상환을 하자 이런 생각이었겠죠.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다음에는 누가 그럼 흥국생명한테 돈 다 빌려줄까요? 빌려줄까? 분명히 그게 5년에, 문제인 거죠? 5년 후에는 그렇죠. 또 그게 내 돈을 연체할 수도 있는 저 친구한테 그러니까 이제 연구체를 찍어서 앞에 연구체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네. RBC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 그런 이제 덫이 있었는데 연구체를 찍자고 하니 굉장히 고금리가 아니면 찍을 수 없는 상황이고 예. 근데 스텝업 금리는 차환 금리보다도 훨씬 낮고 예.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야 차라리 이번에 그냥 콜 포기하고 스텝업으로 가는 게 회사 경영 수지에는 또 이익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택을 했는데 예. 이게 그 캐피탈 마켓에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불문율 자체가 이제 깨지게 된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회사로서는 굉장히 십몇 년 만에 금융사로서는 2009년에 우리 은행이 한번 깬 이후로 13년 만에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됐는데 하필이면 또 레고랜드 뭐 해가지고 채권 시장이 굉장히 경색되어 있어서 굉장히 또 민감한 시기고 또 그 해외 그 채권 시장이 좀 좋지가 않잖아요. 예. 이 아시아 이머징 마켓의 이 그 자금 사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해외에서 채권 발행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흥국생명 그 관계자에 따르면 예. 우리나라 기업이 뭐 금융사도 마찬가지고 해외에서 채권 발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요? 자기들 요즘? 이야기, 요즘 상황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 마켓에서 예를 들어서 뭐 큰 손, 예. 뭐 중국이라든지 뭐 중국 뭐 지가 상황이 안 좋은데 무슨 다른 나라 뭐 채권에 손을 대겠으며 그리고 이제 뭐 유럽이나 뭐 미국 이쪽에 이제 큰 손들은 별로 아시아 국가들의 중국도 중국 조금 위험한데 안 좋은데 뭐 시진핑이 뭐 완전 황제가 돼가지고 저거 나라 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같은 급으로 이제 묶여버리는 거죠. 중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니까 예. 그 코리안 페이퍼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가 해외에서 채권 발행물 코리안 페이퍼에 대한 그 투자 심리 자체도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흥국이 여기에 이제 뭐 그냥 콜을 안 불러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흥국이 콜을 포기를 하면서 그 채권이 어떻게 돌아갔냐면요. 이 그림 예. 한번 보시면요. 이게 그 한신평의 그림인데 와, 저 뭡니까 이거? 이게 이제 콜 행사를 하는 게 11월 9일이 콜을 행사해야 될 시점입니다. 네. 그러면 콜을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몇 달 전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시장에서 소문이 돌았죠. 야, 흥국이 콜을 안 할 수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액면가 100불짜리가 대충 뭐 한 99불 뭐 8.5불 그 정도 선에서 움직였었는데 이게 쭉 떨어지면서 이게 몇 불이죠? 이게 96불까지 96불까지 떨어졌다가 예. 흥국이 공시를 한 겁니다. 아, 우리가 2017년도에 발행했던 연구체를 차환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다시 연구체를 발행한다는 공시를 하니까 저렇게 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콜을 부르는구나. 하겠구나.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다시 가격이 올라갑니다. 예. 쭉 가다가 여기서 이제 완전히 포기, 콜 안 한다더라 하니까 이게 지금 몇 불이죠? 제가 눈이 안 좋아서 90불? 예. 90불입니다. 근데 이게 한때 82불까지 떨어졌었어요. 예. 90불도 이렇게 추가로 더 내려가다가 지금 올라와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한 80, 거의 한 82불 수준으로까지 거의 추락을 했다가 지금 조금 더 올라와 있는 그런 완전 상황인 절정이네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심리라고 하는 게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다들 걱정을 하고 있죠. 왜 걱정을 하냐면, 지금 한화생명이, 내년 4월 달에 10억 불 그 연구체에 다가옵니다. 도래해요. 네. 콜옵션 4월에요. 시기가. 예. 그때도 또 KDB 생명이 2억 불, 3억 불, 2억 불인지 3억 불인지 내년 5월 달에 또 돌아온단 말이죠. 예. 근데 한화생명이 준비를 했어요. 한화생명도 최근에 준비를 하다가 이 마켓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죠. 예. 근데 아까 똑같습니다. 흥국생명처럼 금리가 높으니까 예. 한화생명은 아직 시간이 좀 있잖아요. 예. 있으니까 이거 시장 상황 보고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태핑을 하다가 지금 드랍을 한 상황이란 말이죠. KDB도 3억 불이면 작지 않습니다. 3억 불짜리가 있고 내년 하반기로 넘어가면 또 신한금융지주도 예. 거기도 뭐 몇억 불이죠? 5억 불인가? 이제 이게 좀 줄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만기 돌아오는 게 한 2조 좀 넘을 겁니다. 아마 예. 한 2조 넘는 우리 한국계 외화 채권 예. 코리안 페이퍼 물량이 2조가 넘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벌써부터 걱정을 하는 거죠. 예. 이 흥국이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이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 투자 심리 자체가 너무 안 좋아져 있고, 흥국은 흥국대로 그러면 어차피 연구체를 찍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한 번에 이렇게 이제 살짝 불을 질러놨는데, 그 다음에 금리가 좀 떨어졌을 때 우리가 발행한다고 했을 때 투자자들이 흥국을 또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이제 좀 있을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좀 그렇게 예전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2009년 우리은행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건데 그때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죠? 그때는 왜 없었어요? 우리은행이 똑같습니다. 흥국생명하고 거의 판박이라고 보면 되는데, 예. 이번에 흥국생명도 지금 차환 발행 콜을 포기를 할 때 예. 당연히 금융당국하고 상의를 다 했죠. 우리 콜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융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당국의 입장은 뭐냐면, 지금 스텝업으로 가는 게 낫지. 예. 지금 무리하게 11%, 12%에 발행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더 이 흥국생명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흥국이 뭐 무슨 저 삼성생명이나 뭐 한화 뭐 어떤 그런 대형사가 아니고 그게 중형사니까 예.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좀 작고 하니 두루두루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야 이번에는 그냥 콜을 포기를 하자. 그렇게 이제 당국하고 협의가 돼서 이제 간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굉장히 오늘 아침 조간에서 뭐 거의 막 지금 일부 경제지는 톱으로 예, 썼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당국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매체에 어떤 주요 매체의 보도를 보니까 당국에서 2009년도 그 우리은행 때하고 지금 흥국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왜? 2009년도 우리은행 때는 조기 상환하는 게 콜을 부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이 조기 상환을 포기하는 바람에 시장에 충격이 갔지만 지금 흥국은 그렇지 않다. 라고 당국자가 말을 했다고 보도가 돼 있는데 예.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은행이 바보입니까? 조기 상환하는 게 유리한데 조기 상환을 하지 안 하고, 않으면 그렇지. 그 이사회를 가만뒀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막 그렇지. 그때 엄청나게 그게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예. 그때도 롤오버 리볼빙 할 때 금리가 너무 비쌌어요. 우리은행이 2004년도에 예. 2004년도 뭐 2월인가 2월이죠. 2004년 2월 달에 4억 불의 외화 후순위채를 발행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2009년도에 5년이 됐잖아요. 예. 4억 불짜리 돌아왔죠. 콜옵션 해야 돼. 돌아왔는데 그때 발행 금리가 뭐 제가 가물가물합니다만은 한 5% 정도 최초의 예. 발행 금리가 5% 정도 됐는데 당연히 우리은행도 차환 발행을 하려고 예. 그 알아봤겠죠. 우순위채 알아보니까 똑같아요. 금리가 높은 겁니다. 거의 한 10% 정도는 네. 줘야지 이제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차라리 연체하자.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국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스텝업으로 가면 7%입니다. 지금 현재 5.7% 금리인데 스텝업으로 가면 7%고 시장에서 조달하면 10% 이상인데 심지어 15%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2009년도 2월 달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8년 말 2009년도 같으면 리만 브라더스 쇼크 때문에 지금 서브프라임 뭐 그 글로벌 마켓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15% 이하까지 나오니까 그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그 후순위채가 10년 만기물입니다. 10년짜리인데 5년 되는 시점에 콜을 안 하면 10년 만기 시점까지 그냥 스텝업 금리로 가는 겁니다. 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차환해가지고 10%대 금리를 물 것이냐, 그냥 스텝업으로 해가지고 7% 금리를 얻어맞을 것이냐. 어떤 걸 해야 돼요? 7%를 그러니까 우리은행도 그 당시에는 이제 경영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예. 그 당시에 글로벌리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 당시에 도이체방크라든지 또 뭐 유럽의 일부 이제 금융회사들이 영구채, 후순위채나 예. 영구채에 대해서 예. 또 콜을 포기한 사례들도 있고 하니까 뭐 그냥 우리은행도 그런 이제 결정을 하게 됐죠. 근데 뭐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까 막 또 시작이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화들짝 해가지고 시작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 뭐가 더 난리였을까? 우리은행이 네. 그 당시에 콜옵션 행사를 포기한 거가 난리였을까? 아니면 우리은행이 그래 내가 10%에 빌려왔어. 우리은행이 10%에 빌려와야 되는 상황이야 요즘? 아니, 그러니까 하는 게 더 난리일 저도 거야. 그런 그러니까, 예. 것도 그게 복합적으로 있죠. 둘 중에 뭐가 더 우리은행이 난리일까요? 우리은행이 굉장히
힘들구나. 우리은행이 굉장히 힘들구나. 그러면 한국은행들 다 힘들겠네. 한국은행들 외화 유동성이 다 안 좋겠다. 예. 그러면 신한이라든지 기업은행이라든지 기업은행 국책은행이지만 신한이라든지 뭐 농협은행이라든지 앞으로 계속해서 그 외화채 만기가 돌아오는 쟤들도 그러면 그 중도 상환 안 하겠네. 콜을 안 부르겠네. 뭐 그래서 이제 국내 은행의 그 대외 신용도 자체가 조금 흔들리게 되고 우리나라 은행들의 외화 유동성이 안 좋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외국계 아이비들은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은행이 불문율을 깼다. 콜을 하면서 조기 상환하는 그런 신종자본증권 상환에 그 불문율을 깼다. 완전히 이 시장의 신용을 박살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그때 지금 나오는 이야기하고 거의 유사하게 되죠. 야 그러면 더 큰 문제는 뭐냐? 우리은행은 그렇다 치고 뭐 신한이라든지 여타 나머지 은행들도 다 지금 그 미상환 연구체에 대해서 콜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그러니까 좋았죠. 제가 궁금한 건 맞죠. 그러니까 지금 흥국생명이 사고를 친 건데, 근데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스텝업으로 내야 되는 일종의 벌금 같은 콜옵션을 안 했을 때 내야 되는 이자가 높아져요. 그거보다 조달하는 금리가 더 비싸. 그래서 차라리 연체 그게 싸겠네 하고 연체한 건데. 그럼 반대로 했었어야 되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대외 신인도가 나빠지고 하는 건 알겠어요. 한국 놈들은 금융회사들도 스텝업 콜옵션도 안 하고 저놈들은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건데 그럼 반대로 흥국생명이 그럼 그렇게 했어야 됐을까? 그렇게 하면 좀 나아졌을까? 안 일어나는 이유여서 모르겠는데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흥국생명 흥국생명은 약속 하나는 끝내주게 지키는구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건 되려. 아니 스텝업으로 가면 7% 정도 되는데 시장에서 11%에 조달해서 콜을 지키는구나. 그런 효과는 있겠죠. 그런 효과는 있을 텐데 그게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문장 손해겠죠.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손해겠고 그리고 또 그러면 이번에 흥국이 선택한 거는 그러면 그 실익을 따져봤을 때 잘한 거냐, 어떤 실리적으로는 이득을 얻은 거냐, 그건 아직까지 잘 모르겠죠. 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이익인데 단기적으로는 이익인데 장기적으로는 근데 나중에 흥국생명이든 어디든 이런 신종자본증권 발행할 때는 프리미엄 줘야 발행할 수 있겠죠. 믿음이 안 가겠지. 그러니까. 얘네는 어차피 그렇지. 이렇게 될 수 있으니 5년 후에는 우리가 이 채권 들고 있다가는 손해 볼 수 있으니 그것까지 더하자. 그렇죠. 제가 현금 서비스 이자율보다 세금 연체 이자가 낫네 싶어서 연체하기 시작하면 국세청도 바보입니까? 얘는 당연히 상습 연체자야. 연체 이자율을 올리겠죠. 그렇죠. 당연히 올리는 올리겠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뭐 2009년 2월 달에 우리은행이 콜을 포기하면서 바로 이틀 뒤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은행의 그 CDS 이제 크레딧 디폴트 스왑 있잖아요. 그 CDS 그 프리미엄 가산 금리가 그게 뭐 한 4%대에서 4.5에서 5.8인가 그거로 확 뛰어버립니다. 그것만 뛴 게 아니고 뭐 나머지 이제 신한은행이나 일부 국책은행들의 그 CDS 프리미엄도 이렇게 뛰었다가 이제 살짝 좀 가라앉긴 하는데, 근데 좀 주가도 조금 떨어지고 뭐 주식 시장에도 영향이 좀 갔고 환율도 좀 오르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우리은행에 대한 비난들이 많이 쏟아지니까 우리은행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야, 이거 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지금 글로벌리 시장 상황이 안 좋고 지금 일부 동유럽 국가 그 부도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저 북한에서 지금 미사일 발사 가능성 때문에 지정학적 그 위기가 지금 그 최고조로 가고 있는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그 우리 환율 그 원화 가치도 지금 떨어뜨리고 있는데 우리한테 이거 지금 완전히 똥바가지 뒤집어 씌우고 이건 좀 억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실제로 그 우리은행의 조치가 좀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 또 상당수의 또 전문가들은 좀 과도하다. 그러니까 한국의 외화 유동성 자체가 큰 문제가 없고 은행의 건전성도 나쁘지 않은데 예. 이 콜 이거 하나를 가지고 모든 책임을 그 우리 은행한테 이렇게 넘기는 몰고 게, 가는 거는 예. 좀 과도하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그때 나왔었죠. 대표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잖아요. 예.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런 사례들이 나올 텐데 앞으로도. 네. 그러니까 내가 콜옵션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장이 너무 금리가 전체적으로 너무 높아요. 그래서 발행하는 금리가 콜옵션 해서 스텝업 되는 금리보다 예. 더 연체 금리가 더 높아. 오늘 더 낮아. 오늘 DB 생명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했대요. 그러면 근데 DB생명이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흥국생명이 아닙니다. 제가 특별히 정확히 나빠서 더 발행 금리가 더 높은 거였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흥국생명이 지금- 요즘 좀 불안해서 새로 발행하려면 금리가 남들보다 많이 뛰는 자 상황인 그러면 건지. 지금 지금 내년에 만기 돌아오는 게 보세요. 보험사들이 5년에 콜이 돌아오죠. 네. 그러면 2017년, 2018년 발행 물량들이 내년에 돌아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17년, 18년에 그 발행했던 그 금리가 발행 금리가 있을 거고 예. 이 보험사마다 연구체를 발행을 할 때 스텝업 금리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하는 건 다 달라요. 보험사의 신용도에 따라서 다 예. 다르죠. 예. 크레딧에 따라서. 그러면 뭐 보통 뭐 미국 국채 5년물 플러스 뭐 가상금리 네. 플러스 알파가 가는 건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스텝업보다는 시장에서 차환하려고 하는 금리가 더 높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느냐 그게 하는 문제인 그 거죠. 문제인데 예. 자 2009년에 우리은행 그 사태 때는 예. 그 뒤에 그 은행들이 다른 은행들이 예. 자 우리은행이 취한 조치는 뭐냐? 후순위채를 그 투자자들한테 새로 발행해 줍니다. 그러니까 스텝업을 적용한 구형 후순위채 있잖아요. 예. 이번에 콜 안 부른 이거를 이제 몇 달 뒤에 금리를 더 높여가지고 새 후순위채를 발행을 해줍니다. 만기 5년짜리를.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스텝업 금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 금리가 더 높으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거를 우리은행에서 보상할 수 있는? 쏘리. 그러면서 내가 너 마음에 상처를 너무 많이 준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조금 시장 금리에 맞추지는 못했지만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새로운 후순위채를 발행해서 주고 그 다음에 또 바꿔줬구나. 그렇죠. 바꿔줬어. 바꿔준 겁니다. 아. 예, 바꿔준 거고 그 익스체인지 오퍼를 한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은행들 중에서 만기가 돌아오는 거 그것도 불안 요인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다른 은행들이 차환 발행을 다 합니다. 콜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다 해줬구나. 네, 시장 다 금리가 했습니다. 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 조금 이제 그 차환 금리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예. 신용이 좀 더 중요하다. 예. 이러면서 시장이 이제 점차 그 안정됐어요? 안정적인 아. 코리아 믿을만하네. 뭐 하여튼 이렇게 아. 그 안정적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제일 관건으로 봐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화생명이나 KDB생명에 자꾸 눈이 쏠리는 겁니다. 예. 그 오늘 아까 뭐 DB생명도 네, 예, 비슷한 예, 일이 예.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시장 전체적으로 불안해지는 거고. 시장의 분위기는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고. 그치. 이 한화생명 10억 불입니다. 10억 불 크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1조 원 그 연구체 그 추진했다가 그 발행 금리 부담 때문에 안 했단 말이에요. 이 덩어리가 너무 크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화생명에 좀 눈이 쏠릴 것 같고. 근데 이 흥국생명이 금융당국하고 얘기를 했다고 네. 하잖아요. 예.
근데 금융당국 왜 그렇게 그럼 했을까? 금융당국은 그래 그렇게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왜 그랬어요? 당국이 만약에 야 그러면 안 돼. 뭐 어떻게 했으든지 그냥 고금리에도 금융당국은 해야 뭐가 돼요. 두려웠을까요? 당국 한국생명이 입장에서는 10%짜리 대출 받아와서 당국 입장에서는 우선 콜옵션 행사하는 게 뭐가 당국 입장에서는 두려워서 아까 그래. 말씀드린 것처럼 흥국이 이제 RBC가 사실은 100% 넘으면 되는 거죠. 100% 원래, 넘으면 되는 건데 그래도 이제 안정적으로 갖고 가려고 그러면 우리 은행의 BIS 비율처럼 안정적으로 갖고 가려고 하면 150%는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당국의 권고치인데 예. 당국의 권고치를 맞추긴 했잖아요. 어쨌든 예. 간에 당국의 권고치는 맞췄고 흥국의 어떤 재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뭐 어떤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당장 회사의 재무 구조가 너무 안 좋아서 좀 위험하다 그렇게 볼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뭐 적기 시정 조치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경영 개선 권고가 들어간다든지. 근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면 왜 당국은 흥국한테 야 연체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네 자본을 지켜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당국이면 반대 아닙니까? 야, 네가 좀 이자 좀 더 내. 너 지금 안 그래도 분위기 안 좋은데 진짜 먹고 살만한 놈이 참 그랬을 텐데 왜 지금 이렇게 그렇죠. 없어? 그럼 저 먹고 살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 아니냐, 이거 되게. 당국 입장에서도 네. 그냥 제 생각인데 예. 이게 지금 스텝업 금리하고 지금 그 발행 금리 차환 발행 금리에 예. 이 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흥국이 중도에서 차환을 포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일단은 10% 불렀는데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투자. 그러면 이게 더 높은데. 11%냐 12%냐 13% 일단은 10% 두 자릿수에서 태핑 수요가 없으니까 예. 여기서 이제 흥국은 뭐 완전히 깜짝 이제 놀랬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당국 입장에서는 또 흥국이 그렇다고 해서 아주 뭐 빠방한 또 회사는 아니니까 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흥국의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뭐 위치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아주 빅3가 돼가지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 그 스텝업 금리하고 차환 발행 금리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잖아요. 네. 이 발행 금리 이거 예를 들어서 11% 12% 예를 들어서 12%로 발행합니다. 예. 12%로 발행하면 예. 그 만기 그 뭐 후순위 연구체 같으면 예. 또 만기 30년으로 해야 될 거고 예. 최소한 5년은 해야죠. 5년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최소한 5년은 해야 되잖아요. 5년 동안 12%. 12% 금리면 너무 이게 크다. 단순 계산으로도 그냥 이자 60%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그 12% 이진우 프로는 돈이 많아요. 돈이 많고 그 12% 이자에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인데 네. 우리는요 그 지금 그 이 주택담보대출 네. 금리가 지금 7%에서 지금 경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주택담보금리 7%에 지금 사람들이 경악을 하고 지금 뭐 집 내놓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 지금 보험사 상황이요. 지금 보험사 돈 쪼달립니다. 보험사가 상황이 좋으면 상관이 없어요. 들어오는 돈보다 나오는 돈이 더 많아요. 들어오는 그 보험 수입 보험료보다도 뭔가 자꾸 보험료 지급해야 되는 거 네. 아니면 그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담도 보험사들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보험사들도. 그러면 은행이 빠진 자리에 보험사하고 증권사가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럼 PF 자리에. 당국은 흥국생명에 문제가 생겨서 적기 시정 조치 들어갈 일이 생기면 내가 욕 먹을 거고 흥국생명이 저런 식으로 그냥 그 콜옵션 행사 안 하면 저건 흥국이 욕 먹을 일이니 흥국이 욕 먹어라. 로 결정했다는 겁니까?
뭐 와. 시장에서 이렇게 막 이런 분위기로 가겠다고까지는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야, 김진태 그렇게까지는. 지사가 몰랐다는 건 이해는 돼요. 용서받지 못할 일이지만 네, 네. 정치인이니까 몰랐을 수도 있겠다. 어. 금융당국 관계자가 이거 옵션 행사를 안 하는데 아무 일 없을 거라 같다고 그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당국 않습니까? 입장에서는 막 조금 이야기가 좀 나오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네. 뭐 이렇게 막 언론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마 단기에 조금 영향이 있더라도 그 단기에 진화될 거다. 지금 예컨대 지금 신평사라든지 뭐 어떤 그 증권가의 그 보험 담당 애널리스트 반응들은 전반적으로는 뭐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다. 근데 다만 잘 모르겠다 진짜. 저렇게 지금 돼 있으니 앞으로 흥국이 자본시장의 접근도가 떨어질 거다. 왜냐하면 지금 증권 그 자본성 증권 있잖아요. 연구체라든지 후순위체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는 증권 발행을 통해서 지금 자본을 다 채워 넣은 거 아닙니까? 예. 솔직히 뭐 RBC 비율 뭐 예. 이런 것 때문에 예. 얼마나 네. 후순위체 같은 거 많이 발행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존도가 높단 말이에요. 네. 자본성 증권 발행 의존도가 높은데 그러면 자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건데 자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자본시장에서 신뢰를 잃는다는 거는 앞으로 자금 조달에 굉장히 애로가 올 수 있다. 그 아하. 부분을 또 신평사에서는 이제 걱정을 걱정한다는 거죠. 하는 거죠. 혹시 지금은 우리의 전체적인 톤은 네. 아 진짜 흥국이 잘못했네. 왜 저런 짓을 해? 나쁜 놈들. 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니 법대로 했고 룰대로 했고 뭐 당연히 계약서대로 한 건데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감정이지. 이걸 왜 법대로 안 하고 계약서대로 안 하냐?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스텝업 금리도 정해진 거고 발행 금리도 정해지는 거다. 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이게 내가 이제 처음에 질문한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분명히 네. 그 연구체 그 발행 계약상이라든지 그 네. 발행 회사로서의 뭐 의무라든지 이런 게 법적으로 지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 뭐 법적으로 안 지키면 큰일 나죠. 예. 그런데 또 자본시장에서는 자본시장 나름대로 지금까지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이게 하필이면 이 콜옵션을 행사를 하고 돈을 그때 상환을 하는 게 마치 하나의 어떤 약간 그 관행보다는 굉장히 세죠. 뭐 불문율이라는 그렇죠. 표현 뭐 그게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동안에는 콜옵션을 매번 행사했던 게 야 시장의 신뢰를 지켜야지 우리가 그래도 이런 식으로 암묵적으로 돌아가는 게 금융시장인데가 아니라 야 스텝업 금리 생각해봐 빨리 차원 발행해서 갚는 게 싸. 그렇지. 라고 그렇지. 해서 돌아간 거고 네. 그렇죠. 이번에는 야 스텝업 금리보다 차원 발행하는 게 금리가 비싸. 그럼 콜옵션 안 하는 거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에서 우리가 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회사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그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예. 이게 오히려 회사 경영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좀 민감하게 만약에 이번에 그냥 콜을 불렀다. 예. 굉장히 그 차환 발행 금리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주들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결정을 하는 이사회를 배임으로 걸 수도 있겠죠. 예. 예, 걸라고 하면 걸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그 흥국생명이 콜을 포기하면서 한화생명의 그 기존 발행 그 외화채가 이게 거의 한 70불대까지 떨어졌어요. 아까 흥국도 82불까지인가 이제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시장에서는 또 이걸 굉장히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예민하게 있다는 받아들이는 거죠. 거군요.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개가 충돌하고 빌려준 있는 사람은 아무리 계약이 있어도 5년이면 내가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빌려준 건데. 네, 예. 근데 이거 뭐 생각이 달라졌네? 이런 상황인 거군요. 그러니까. 5년 만기 채권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거죠, 투자자들은. 사실상. 그런데 투자자들은 5년 만기 채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스텝업 금리가 있을 뿐 5년 만기가 아닌 연구채인데 5년 만기 채권으로 받아들이는 투자자들이 잘못은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런 그 투자자들도 이거 5년 만기 채권으로 상환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산 거 아니냐는 거죠. 만기 보장되는 채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그 컬옵션이 안 돼 가지고 이게 넘어간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죠. 아, 예. 어렵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만큼밖에 안 되고 그냥 당연히 그냥 5년 그 콜 되면 상환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옵션을 행사 옵션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행사한 건데 다들 이걸 연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 거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치 그 그러니까. 만기 분리행 비슷한 개념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가 답이냐? 어디 가서 이걸 흥국이 잘못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당국이 잘못이라고 해야 돼요? 그 아니면 한번 여러분이 잘못이다. 난 당국이 잘못한 것도 지금 이제 그 금융지주사들이 그래도 많이 써야지. 금융지주사들이 신종자본증권을 많이 발행을 해요. 예. 근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연구체 신종자본증권인데 일명이 이제 코코 본드라 그래가지고 네. 좀 어렵게 표현하자면 조건부 삼각증권 해가지고 예. 발행사가 뭐 조금 안 좋은 상황에 있으면 원금 자체를 삼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보통 한 5년 콜이거든요. 뭐 예. 짧으면 3년, 5년 콜인데 네. 이것도 어떤 분이 그러셨더라고요. 이거는 무조건 회수되는 돈이라고. 무조건 회수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무조건 회수라는 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은행이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무조건 100% 회수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들도 이게 100% 콜이 예. 그 행사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허허. 잘 모르겠어요. 그거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아니, 아까 전에 어떤 분이 오늘을 살려고 내일을 파는 셈이다 그렇게 설명하던데. 그러니까 지금은 합리적인데 어떻게 보면 싼 선택지를 한 건데 그게 사실은 신뢰를 약간 까먹은 건 확실히 있는 거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건 흥국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흥국 때문에 나머지까지 다 그럴까 봐 지금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미치는 영향 그런 게 이제 우려스러운 거죠. 네. 저 전체 마켓 전체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네. 해외에서 그 코리안 페이퍼를 발행을 할 때 어떤 불이익이나 전체적인 금리 발행금리 상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거죠. 네. 한국 자체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팔 때 네. 이거는 그냥 무조건 5년 만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님. 네. 이런 당연한 거죠. 어. 라고 파는 게 잘못인지 그런 개념인데 그걸 꼭 그렇게 안 하는 게 잘못인지는 정말 모르겠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로는 레고랜드는 누가 잘못했는지 알겠는데 이거는 같은 부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은행 때 하도 되었던 게 있어가지고 이게 함부로 콜옵션을 행사 안 하면 시장이 난리 난다는 학습 효과는 있었을 텐데. 근데 행사 안 한 게 그렇죠. 스텝업 금리와 시중 금리의 차이에 따라서 행사를 안 한 건지 지금까지는 시중 금리가 훨씬 높았는데도 눈물을 머금고 행사를 한 데가 몇 명이나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걸 조사해서 야 얘네들은 바보라서 안 했겠냐? 흥국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얘네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면 이번에 합리적으로 대응한 흥국이 보고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있지 않았을까 왠지? 뭐 아마 조금 차이만 했겠죠. 네. 있었겠죠. 조금 차이만 했을 차원 텐데 이렇게 금리가. 큰 차이일 때 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는 돌을 던져도 좋다. 모르겠습니다. 또 그래서 그 생각이 예. 좀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야, 하여튼 하루가 멀다 하고 뭐 하나씩 난리가 나는데 네. 열심히 또 잘 따라가 봐야죠. 코리아 모니터 김수원 편집장님 매우 어려운 주제였음에도 고맙습니다. 불구하고 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받아주시고 저런 거 같은데요? 라고 하면 또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삼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시던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